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업체인 마르키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 PMI 확정치가 57.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57.1보다 낮고 시장 전망치인 56.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마르키트는 신규 사업 지수가 57.8에서 55.9로 감소해 전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독일 기업들의 경기 판단이 전달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IFO는 11월 기업 신뢰지수가 104.7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으로 24일 발표했습니다. 10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11월 기업 신뢰지수 역시 예상 밖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유가와 금값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1% 하락한 75.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12월 선물 가격은 온스당 0.06% 내린 1,197.7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될 연말 쇼핑 시즌에 애플 아이폰 수요가 역대 최고치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브라이언 화이트 캔더 피트제럴드 애널리스트는 이번 쇼핑 시즌에 지난 9월 발표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애플 역사상 최고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ECB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대부분 상승 마감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이렇게 미국은 상승세로 유럽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순촌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각 기관의 분들은 여러분, 박정고타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대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또 한 방 맞았습니다. 자, 글로벌 지수는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일까요? 예, 그 61일평까지 멀어 보이던 61일평까지 어제 다였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1,185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눌림목을 조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뭐 전체적인 상승에 가는 길목에 이상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뭐 목표치는 우리가 301일평이죠. 301일평 채워야 지금 지수에서 한 12p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뚜렷이 살아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61일평의 하락분, 61일평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부분이 이제 좀 꺼름직합니다. 그렇지만 쉬어 가더라도 주식은 계속 상승 스탠스 마인드다. 주가가 지금 거의 바닥에서 90포인트, 100포인트 떴는데 지금 이제 뭐 간다 떠들면 안 되거든요. 지금하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안 된다 이렇게 보지만 오늘은 일단 한번 주춤하면서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고요. 작은 테두리에서는 오늘 먼저 상승이 한번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코스닥 어제도 참 세게 맞았죠.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코스닥 어제 세게 맞았습니다. 장중에 이래 맞아버리면은 굉장히 좀 아프죠. 아픈데 일단 코스닥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팔기에 있으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누차
누차 여러분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앞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 301평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지지가 큰 지지가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이제 계속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저항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여러분 계속 지금 뭐 코스닥 위안 삼는 분들이 뭐 실적주는 된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은 좀 많이 버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수개에서 끝날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돈 먹을 확률이 별로 없는 지수입니다. 지금 12P밖에 안 되는데요. 예, 변동성 지수가 한 15 가까이 돼야 돈 먹는 그런 지수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12. 코스닥 지금 지수도 코스닥은 변동성 지수로 봐서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닥을 절대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코스닥을 굉장히 양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누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뭐 그 사이 주가가 최악의 국면, 하지만 그렇지만 뭐 보자. 이거는 끝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승 트렌드에서 오늘은 어제 61평 한번 달렸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 들어봤을 때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붉은 구름에서 주식은 계속 상승 모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주식 자체가 여러분 이제 1900 여기 35포인트 이전후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아직까지 계속 상승 트렌드 마인드를 보인다. 그리고 이제 구름 위에 왔어요. 구름 위에 왔다는 것은 구름 자체 저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롤리목을 준 이유는 구름 변곡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매수를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이제는 훨훨 납니다. 훨훨 난다는 것은 이제는 뭐 주가가 하루에 뭐 30포인트 빠지는 과거에 이제 9월에서 10월 같은 최악의 국면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 트렌드를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뭐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에 눈에 보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뭐 저와 의사와 동의를 하는 분들은 같이 의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뭐 텍사스 중진류 그다음에 유가가 또 빠졌어요. 금값이 빠지는 부분인데 글로벌 증시 다 떴습니다. 특히 어제 상해종합 증시 요즘 뭐 난립니다. 난리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예상외로 많이 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글로벌 증시 다 좋은데 또 정성리노와 또 주가 조금 눌림목 준노 이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저점이라는 것은 눌림목 확인하고 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원화가 뭐 이제 달러 이런 거는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지금은 투신입니다. 투신과 투신의 상방향, 외국인의 하강향, 사생 결단식으로 붙었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투신이 계속 지고 있다가 어제자로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투신이 지금 200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280억 손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248 하방 이탈해야만 돈 먹는 그런 구조고요. 투신은 250일, 그 결론은 뭐냐면 248에서 250일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종합주가지수의 선물 차트에서 248에서 251 사이에 251 이 자리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위에 가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내려가면 기관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치열한 공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볼 것 같으면요. 눈에 보입니다. 업종으로 보면 딱 정해집니다. 업종으로 보면 1950에서 1970포인트 사이에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비기는 그런 휴전선 같은 그런 안정지대인데 지금 상태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공방 자체를 쉽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오늘 총력전,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까지 좀 느긋합니다. 투시는 항시 느긋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마인드를 조금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짧게 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평균 가격보다 높으면 치고 평균 가격보다 낮으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 평균 가격 전후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마라. 평균 가격에서 액션 취하지 마라. 이 말은 아예 위에 치고 가는 건 괜찮죠. 평균 가격이 지금 251절에 있습니다. 1.5 정도 있는데 평균 가격 전후에서는 절대 액션을 취하지 마라. 제가 누차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평균 가격 상시 뭐 물건 가격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뭐 본전하실 마음을 가지시는 분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짧은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공격적인 마인드. 제가 여러분 때 누차 얘기했죠. 바닥 쪽에서 공격적인 마인드. 61분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뭐 때문에 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뭐 거의 좋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냈죠. S&P 마찬가지고 반도체 마찬가지.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게 나스닥 증시가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나라 코스닥은 주구장창 저 모양이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집중이란 게 뭡니까?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뜬다는 것은 대형주가 뜬다.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환율 관련주 어제 제가 이제 유화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주식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주식들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 필요 없고 지수는 갑니다. 가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지수는 좋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해증 증시가 이제 신고가 갱신했죠. 과거는 우리나라 상해증 신고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상해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경쟁 체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마인드를 조금 거시적으로 주가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앞으로 크게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2,100을 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뭐 2,100 간다. 저 친구 또 뜯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갑니다. 가니까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10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고민되는 분들이 뭐 선물 257 전후에서 매수했던 분들입니다. 257 그리고 뭐 260에서 사가지고 이제 품격으로 사가지고 지금 서서히 저점에 있던 것들이 수익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위에 거 생각하지 마. 아래 것 갖고 빨리 빠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계속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은 매일 상승 트렌드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도 됩니다. 끝까지 가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선물 무료 방송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해외 선물 한다고 뼈대 없이 어디서 주식 빼는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속된 말로 사기꾼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기꾼이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 해외 선물 한다고 설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멀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해외 선물 할 때도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뼈대 없는 출신들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뼈대란 것은 증권은 증권회사 투신 그리고 외환 딜러 출신 빼놓고는 절대 안 돼. 심지어 뭐 강남의 술집 출신들도 전문가 한다고 설친다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선물뿐에
부분에서 여러분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 그리고 하락폭의 38%를 돌파하고 하락폭의 50%까지 왔다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눌림목을 주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일평이 다이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61일평이 다이면 61일평을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일부 부분은 계속 보유해야 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여러분들 계속 마인드, 그리고 지금 주식 자체가 계속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휘날리는 격계단형 모양입니다. 격계단 모양은 인내가 좀 필요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호들갑 떨지 말고 살 때도 굉장히 느긋한 마음을 갖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좀 쉬어가는 차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는 좀 전고점을 좀 터치를 하겠지만 수익이 쭉쭉쭉쭉 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속임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냉철하게 한번 봐주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과거도 지난달 계속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수급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과 투신이 붙었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따라서 하향 마인드를 가질 텐지 애국적인 마인드 그런 게 필요 없죠. 돈 앞에 애국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신은 지금 분명히 상승 쪽이고 외국인은 하방 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이때 이제 주사위를 던져야 되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트렌드 마인드. 저는 제가 애국한다고 투신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투신 쪽에 저는 마인드를 가지다. 그럼 투신하고 반대가는 분들은 외국인하고 마인드를 같이 가지는 건 또 괜찮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 자유거든요. 누가 주식을 누가 합니까? 주식 몰라요. 제가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스님이나 그리고 유명한 정치시는 분들 다 물어봤어요.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냉철히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번 12월 장이 굉장히 큰 장이고 곧 다 돼간다. 다 돼간다는 말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주사위는 던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이번에 돈이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또 굉장히 크게 독보다이로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2조 이상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2월에 큰 태풍이 불 것이다. 한쪽은 분명히 딜레마가 굉장히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투시는 상방향, 외국인은 하방향. 지금 현재 외국인은 280억이었고 투시는 지금 200억 정도 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그 분기점은 248에서 210, 지금 종합적으로 1950에서 1970 사이에 그 분기점이다. 이게 수급이지 외국인 좀 사고 기관 좀 사고 거래만 수급 줬다. 그거 수급 아닙니다. 그거 미친놈들이 하는 그런 액수를서 여러분 보시고 증권에서 빼리 없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 집에서 하다가 여러분과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1950에서 1975 사이, 60 사이에 그 분기점에서 여러분들 액션을 한번 취해서 해야 된다. 그때는 분명히 상승적으로 보고 있다. 저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승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 하루 쉬어가는 그런 하루 되겠습니다. 쉬어간다는 것은 갖고 있는 주식을 고점에 팔고 쉬어 이거로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저점에 살 수 있는 저점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최근 11일평 정도 다 있을 때 매수하는 그런 분기점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 간다는 건 말은 뭡니까? 대형주가 간다는 거죠. 대형주에 맞춰서 포인트를 잡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 시간 선물 어제도 돈 벌어줬는데 돈 벌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항시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청송 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우리 지수 계속 상승 추세를 타겠지만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순촌놈쌤 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장 그동안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제시했던 198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마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현대모비스가 3%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점검도 해주시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1차 상승 밴드가 되겠죠. 1980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주 이 구간이 상당한 어떤 그 변곡, 그죠? 변곡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61평과 121평 중장기 이평선에 대한 우하향적인 측면이 우리 시장, 글쎄요,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승 기조로 돌아선 그런 상황에서 동조화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저항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 때는 저항선들을 강력한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어제 좀 나와주었죠. 1%대의 갭 상승. 글쎄요, 역시나 힘이 조금 딸렸던 그런 결과일까요? 1974포인트의 단기 쌍봉 구간에서 연속적인 흑삼병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은 했지만은 유지를 못하고 음봉 마감한 그런 모습.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이번 시장에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이다. 그죠? 시장의 변동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이 되겠죠. 자,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질 것이니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 19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상승 밴드를 1980선으로, 그러니까 속해 있는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 그죠? 순환매. 그 속에 있던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를 예측하고 미리 길목에 잡고 있냐에 대한 싸움이 결국에는 연말까지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트렌드에 맞는, 이번 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섹터들을 공략하고 수익을 실현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지수가 얼마 간다,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섹터에서 시장의 자금들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장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역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1890포인트부터 현재까지 지수가 한 90포인트 정도 올라올 동안에 물려있다가 멍하니 지수 상승 시에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랑 물려있는 종목이 있고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진 현금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물려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그런 어떤 그 현금이 있고, 그죠? 현금이 있고 수익을 내서 물린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결국에는 이런 그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시청하시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추구드렸던 그 전략적이고 집단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좀 하셔야겠죠. 제가 무방에서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시청하시면서 더욱 발전된 상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만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무방했을 때랑 또다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무방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잘못된 투자 방식이고 큰 어떤 그 실망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발빠른 대응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발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장 2시에 CPR 종목에 대한 그 CPR 종목의 시간대 심폐소생술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상시 전화나 인터넷 열려 있으니까 오장 CPR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지수가 저점부터 올라올 동안에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결과치가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론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3개월 동안 그 홀딩했던 NC소프트를 매도 처리할 때 상당히 고민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빠른 순환매로 수익을 극대화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순환매 시장이 한 바퀴 돌 때 시장이 하락을 해도 상승할 수 있고, 상승하면 뭡니까? 상승하면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자,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일봉 차트가 되겠죠. 어제 이 현대모비스가 3% 넘는 그런 급등이 나온 상황. 제가 이제 지난주에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번 주 후반, 그죠? 후반 매집, 그리고 다음 주 뭐라고 했죠? 다음 주 슈팅, 그죠? 다음 주 슈팅이 나올 겁니다 했던 말씀들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외국인 플러스 기관, 오랜만에 이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맥점적인 부분으로 거래량도 양호하면서 장대 양봉의 진입 모습. 글쎄요, 어제 많은 섹터들이 상승 구조로 돌아선 가운데 유난히 조선, 그죠? 어제 조선, 철강, 자동차, 그리고 정유, 이런 섹터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섹터들은 뭡니까? 이런 섹터들은 상승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상승의 연속성, 그죠? 연속성. 하지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바닥에서부터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이었기 때문에 어제 많은 종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점. 결국에는 오늘부터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곳곳에서 저항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평선들. 그것이 어떤 재료로 돌파하냐가 이제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상한가팩토리에서 먼저 종목 발굴을 해서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에게 이제 물량 투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현대모비스까지 NC소프트를 매도한 이후에 빠른 순환매적인 스토리에 맞는 그런 움직여준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비스는 모비스대로 일단 두시고, 지수가 이 구간에서 변곡이 생길 가능성은 높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배팅보다는 서서히 1900 이하에서 산 물량들을 수익을 챙기면서 포트 재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무방 때, 강연회 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학습시켜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는 후행성이라는 것이 되겠죠. 재료가 있어야 수급이 있고, 수급이 생겨야 차트가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트에 의존하면서 쓴맛을 봤던 우리 선배들의 투자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투자 병폐를 치유하는 그런 첫 걸음을 반드시 지금이라도 다지셔야 된다라고 좀 충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께서는 시장 점검과 함께 현대모비스에 대한 점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